예, 지금도 아마 국회에서 법사위가 진행이 중일 텐데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참사 당시에 이태원 일대 이제 경찰의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특검이 해야 된다.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다. 검찰 수사까지 마친 이후에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도 좋다. 이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가 특검 논의할 때 됐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게 한 장관 생각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그동안 역대적으로 해왔던 게 보면 검경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차려집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족이 돼서 수사를 지금 움직여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 수사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잡고 실제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이런 체계가 되고 여기에는 또 뭐 감사원이라든지 또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단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경찰만 500명이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지적드렸듯이 이 경찰만 수사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 지금 식구들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식구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단적으로 제가 압수영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혹부터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특검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역대 특검 보면 성공한 특검 정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뭔가 어떤 다른 방향의 그걸 할 때 필요한 왜냐 특검은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봤자 100명 못 넘습니다. 예. 특검 검사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갖다가 몇 명 더군다나 상설 특검은 아예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라는 게 그 몇 명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500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요. 좀 전에 우리 그 행안위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왜 의원들이 빨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저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아마 생각들을 다 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기 말만 시큰 한 80% 90% 하고 대답은 한 10%밖에 못 얻어내는 게 바로 국정조사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하여튼 이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한 의원님, 과거에 검찰에서 일도 하셨었잖아요. 한 장관 얘기는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고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더 신속성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런 건지 지금 결국은 중요한 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인데 별로 특검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 동의를 하세요? 특검은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를 두고 예.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가로 보완 수사를 하는 경우는 뭐 어떨지 몰라도 이런 사안은 지금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증거를 확인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증거가 사건 현장은 이미 완전히 일실되었고요. 관공서 내에 있는 어떤 지령이라든가 또는 문서라든가 또는 내부의 뭐 문자 메시지 또는 내부의 진술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것을 뭐 특검을 한다고 몇 달씩 끌고 나서 가면 당사자들 기억도 없어지고 증거관계에도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게 되겠죠. 저는 특검이 이 사건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더 나아가서 제가 세월호 사건 때 국회에서 여당 원내 수석을 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때도 사실 국정조사도 같이 하고
또 검찰 수사도 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는 뭐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수사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을 뭐 여러 번 했는 기억이 좀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것도 사실 특별한 진실을 발견하기보다는 억측만 무수히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뭐 이런 특검이라고 사건은- 해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그때 당시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그냥 그 뭐 목적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지금 우선에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또 할 거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보고 나서 특검을 원해도 뭐 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 김실 대표님. 네. 근데 오늘 저 얘기 특검 얘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 장관에게. 마약과의 전쟁 한 장관의 이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방치됐냐. 그러니까 아까 반문했어요. 제가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책임감을 느끼긴 하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반대한다.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뭐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한 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었고 또 뭐 가짜 뉴스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도 반발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나 유언비어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마약과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직접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정부에서 뭐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수사 뭐 범죄와의 전쟁 하겠다. 그러니까 마약과의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수사 역량이 다 거기에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예. 다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이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거는 마약 범죄 수사에 집중했던 것만큼 거기에 경비에 신경을 써서 마약 수사도 한 60명 투입했으면 여기도 100명, 200명 투입을 했으면 되는데 예. 여기에는 숫자가 지금 턱없이 적고 마약 수사에만 많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보면은 사법 경찰이 훨씬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를테면은 뭐 한남동에 지금 비어 있는 대통령 관저를 지금 지키는데 3개 중대가 있어서 200명 정도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단 민주당 의원의 예. 주장이고 아까도 행안에 나왔지만 서울경찰청장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실 경우에 예. 모든 경찰의 촉각에 곤두세워 있었다라는 거는 용산 경찰서장이 대통령실 집회 끝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고 다른 건 등한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많이 아실 텐데 예. 정권이 바뀌면은 촉각에 곤두세우는데 가장 공기가 그 경찰들의 알겠습니다. 공기는 정권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대통령실 경우에 촉각을 곤두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 시절에도 101 경비단, 102 경비단 그리고 또 그 30 경비단 이렇게 해서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서울경찰청 경비국장 산하에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경비 인력이 지금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또 이제 앞으로 관저 또 일부는 이제 서초경찰서에 소속된 그 경비대에서 지금 사저 경비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비 인력들은 순수하게 경비를 하는 인력들인데 예. 그 인력들이 어디 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왔다고 해서 용산의 경비가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마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지금 이제 계속 몰아가고 있고 또 일부는 또 한동훈 장관이 뭐 마약을 수사하라고 해서 마약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 사고의 대처가 늦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의 경우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까지 되면서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오면서 사실 수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제 업무가 전혀 다르거든요. 수사 형사와 경비 경찰은. 예.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 뭐 마약에 치중하느라고 경비 경찰이 경비 경찰을 빼서 마약 수사에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뭐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마치 섞어서 사고의 원인 내지는 대처 소홀의 한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현장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또 국민들에게 자꾸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경찰력을 배분할 때 엄연히 이게 확실하게 나뉘어서 배분이 되는 부분을 이쪽 사람들이 이 이쪽에 갈 말씀하시는 수가 거예요? 없어요. 예. 그런데도 자꾸 그런 논리를 쓰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취재진 앞에서 마약과의 전쟁 얘기 질문에도 저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부여다, 정치적 장사 속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리, 이제 물론 뭐 앞으로 이 화면을 만나볼 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앞에서 이렇게 한번 따져 물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경찰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라든지 하는, 아니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된다. 아마 이제 취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가장 공식석상에서 격노하고 화를 낸 장면이 아닐까. 물론 지금 사안의 심각성도 당연하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청장 혹은 뭐 여러 긴급 안전점검회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었거든요. 일단 구자영차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유가족들 또는 희생자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합동 분향소에 가서 조문하고 헌화하고, 그리고 이 종교계 각종 이 추모 예배 집회에 참석해서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정서적 책임,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정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형 참사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보면 경찰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것이 윤희근 경찰청장 한 사람에게 국한될지, 아니면 김광호 서울청장,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임의 용산서장까지 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분명히 있음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저렇게 따져 묻고 앞으로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요. 윤희근 경찰청장 비롯해서 오늘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본인은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